초등학생 필수 어휘, 중학생 필수 어휘. 추억의 동화 세국어 사전, 교학 한국어 사전, 보리출판사의 보리 국어 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딱 하나의 교재만 쓸 수 있다면 제일 필요한 건 사전이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결의말 큰 사전. 오늘은 영화 행복한 사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차서윤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사전 편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결의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기획홍보부의 홍서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결의말 큰 사전 홍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의말TV 구독자 여러분께 학교 현장에서의 국어사전 이야기를 들려주실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왕건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로 보는 결의말 큰 사전에서 오늘 다뤄볼 영화는 행복한 사전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개봉작이고요.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역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일본에서 소설이 출간된 이후 서점 대상 1위, 70만 부 판매고를 올리면서 영화화까지 됐는데요. 영화 역시 일본 아카데미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 분은 이 영화를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행복한 사전은 제목에 사전이 들어간 영화도 그렇고 또 사전 편찬 과정을 담은 영화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번까지 하면 총 3번째 보는 영화인데요. 또 볼 때마다 좀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과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왕건환 선생님 나와주신다고 해서 또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국어교사로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는데 사전을 만들어가고 사전을 활용하는 과정이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과 사랑에 대한 감동도 주는 작품이더라고요. 홍서연 과장님과 차서윤 아나운서님도 우리말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많은 활약하고 계신 분들이라 의미 있는 기획 함께 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의 사전적 의미 한번 짚어보면 네. 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행복한 사전에는 출판사의 사전 편집부에서 24만 단어를 수록할 대도해라는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15년 동안 고군분투하는 편찬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영화 시작 부분부터 좀 낯설었던 게 이 출판사 안에 사전 편집부가 따로 있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무슨 사전이 아니라 큰 바다를 건너다 라는 뜻의 대도해라는 사전을 이름을 붙인 게 마치 대하소설 제목 같고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사실 굉장히 낯설 만한 제목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한국어 사전들이 대체로 무슨 국어 사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요. 추억의 동화 세국어 사전, 또 교학 한국어 사전, 그리고 지금도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 보리출판사의 보리 국어 사전이 또 그랬고, 민중서림 같은 경우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센스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와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학 사전연구실에서 만드는 사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그리고 연세 한국어 사전처럼 주로 사전을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출판사나 이제 대학 기관의 이름을 앞에 달고 무슨 국어 사전 이렇게 많이 사전을 내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사전 중에 이제 대도해라는 이름과 비슷한 그런 사전은 없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위키백과 중에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나무 위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지식의 나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무라는 이름을 사전에 붙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종이 사전은 아니지만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 공모로 지어진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무슨 사전이라는 이름은 달지 않았지만 사전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말 큰 사전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느낌의 사전 제목이겠네요. 네,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 사전 역사에서 결의말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도 더 중요한 것은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남북이 함께 만들 사전의 이름을 같이 합의해서 정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사전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왕건한 선생님께서는 이 사전 편집부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와 용례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편집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갈수록 인공지능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단어 카드 하나하나마다 기록하고 또 여러 번 다시 고쳐 쓰면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다 싶더라고요.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 온갖 서류가 막 가득 차 있는 곳을 지켜온 그 선배 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편리하게 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마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다뤘던 말모이 소재가 됐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서 국가지정 기록물이나 뭐 국가등록 문화재 또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기록되고 또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종이사전을 만들 때의 기록물들은 이제 그만큼 보존되고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편찬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종이사전을 만들 때의 기록물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사전 편집부가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는 부서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없어질 부서, 재미없는 부서, 돈이 안 되는 부서라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하죠. 보통 진로나 직업 선택할 때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지, 근무 환경이 좋은지가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문보다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분야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기초학문의 토대가 탄탄하지 않으면 실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에서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것들이 그렇죠. 수학과 물리학 없이는 응용 과학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문학에서는 특히 어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단어를 다루는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언어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인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언어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단어이고 단어를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사전이니까요. 사실 거창하게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가장 근간을 이룬 그 언어와 단어를 연구하는 곳이 저 영화에서 보이는 저 열악해 보이는 사전 편집부에서 시작된 것이고 딱 몇몇 분들 여기 과장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방대한 사전이 완성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소중한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물과 공기 같은 분들이 아닐까. 네.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기피할 만한 그런 힘든 일이긴 하죠. 예. 사실 이 말씀을 사전 편찬가 분들이나 또 사전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사전을 만들었던 많은 출판사들이 이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더 이상 개정판을 제작하지 못하게 됐고, 제가 어떤 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서점에서 사전 판매고의 90%가 초등학생 학습용 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굉장히 단순화돼 버린 거죠.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 10명 중에 사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2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있었고 그 2명조차도 종이 사전이 아닌 이제 포털 검색 사전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영화에서도 보면 카쿠야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마지메에게 관람차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마지메가 이제 가방에서 종이 사전을 꺼내서 거기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관람차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거 찾아보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전 이용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에서는 왕건한 선생님 제자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10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사전 이용률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전 이용 실제로 어떨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 전자사전 단말기가 되게 필수였어요.
이런 두꺼운 사전을 가방에 매일 넣어 갖고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그 전자사전 나오니까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정말 공부하는데 필수적이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이제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 워낙 중요한지 아는데 학생들이 이걸 갖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전을 찾아봐도 된다라고 저는 지도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그래서 꺼내 놓으면은 딴짓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딴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이 사전이 좀 필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사전의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중고생들이 많이 보는 사전은요,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령에서는 다 알아야 된다. 뭐 초등학생 필수 어휘, 뭐 중학생 필수 어휘 이런 그런 좀 참고서 성격의 사전류가 좀 많이 읽히고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이 궁금하면은 그런 그 참고서 같은 사전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웹 검색을 좀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학년별로 이용률이 또 다르겠네요. 예, 실제로 학생마다 다른 편이긴 한데요. 딱 하나의 교재만 쓸 수 있다면 제일 필요한 건 사전이다.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당연히 영단어 공부할 때 그 문제집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보면 다 국어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로 써 있는 모든 공부를 할 때 모든 공부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국어 사전입니다. 이게 단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사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의 교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전이다. 지금 사전 관련된 명언을 제가 남겨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시 그 학생들이 지금 수험생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사전들, 이게 어휘집이겠죠, 사실은. 그 앞에 붙는 단어들이 뭐 필수, 기출, 뭐 출제라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보다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사전을 즐겁고 재미있는 도구로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초등학교 때는 좀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지속되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 이용률에 관한 조사에서 그 사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그 결과가 사용자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모이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사전, 그리고 지금의 사전 편찬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도구랄지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들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온 데 비해서 사업으로서의 사전은 이제 위기를 좀 맞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사전 편집부의 정신적 지주죠. 이 마스모토 선생의 사전을 만들 때 우리 이번 대도회에서는 신조어를 좀 채워 넣고 또 잘못 쓰이는 그런 단어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넣자. 이제 이런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대도회에서도 그 사전의 위기를 좀 타개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앞으로도 이 학교 현장도 그렇고 그 사전의 독자들이 어떤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지점과 또 사전 편찬가들이 또 고수하고 싶은 원칙들 사이에서 좀 절충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단어 수집을 위해서 단체 소개팅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사전 편찬가의 직업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